윤석열 당선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겠다. 이렇게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하면은 대통령과 같이 있는 결국은 우리가 청와대라고 하는 아마도 그 중심은 대통령 비서실이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수보회의라는 이름도 있었고 뭐 그런 식의 것들. 이 청와대가 행정부의 상급기관 노릇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헌법이고 법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간략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 편제가, 보통 그 책을 처음에 보면 목차가 있죠. 그 목차에 해당하는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장이 정부로 돼 있는데 이 정부라는 장 속에는 제1절이 대통령, 제2절이 행정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행정부는 절이 다르다. 1절과 2절. 담장이 쳐져 있다. 영역이 다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선을 넘으면, 그 담장을 월담하면 안 된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분리되어 있다. 우선 이게 하나의 그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헌법 제1절에서 규정을 하는 대통령이라는 기관은 누가 대통령을 보좌할 것인가? 이거부터 우리가 확인을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을 보좌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대통령 비서실이 바로 그것을 한다,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헌법 제1절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은 국무총리입니다. 자, 이제 방향이 달라지고 있죠. 대통령 비서실은 이 헌법에 나타나 있지도 않습니다. 아, 정말 그렇네 싶을 겁니다.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헌법 제86조 제2항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은 국무총리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하는 일 가운데 대통령은 행정부에 관한 것도 통할을 하죠. 그 행정각부의 장, 국무총리에다 통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은 국무총리다. 이게 헌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 장차관의 문제, 쉽게 말해서 장차관, 국무총리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은 감히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 월담을 할 수 없다. 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둡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 그러니까 청와대라고 하는 거기서 대통령을 보좌하지 않느냐, 그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헌법은 아니고 헌법보다 신분이 낮은 일반 법률인 것이죠. 정부조직법을 보면 제2장에서 대통령을 규정하고
제3장에서 국무총리를 규정을 합니다. 또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부분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조직들은 국무총리 부분하고 섞이면 안 되는구나. 담을 넘으면 안 된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똑같습니다. 제2장 대통령에서 제14조에서 대통령 비서실을 규정합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행정각부의 장도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도 직무 보좌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이 장차관, 장관 차관 이런 행정부에 대해서 그 관할을 하는, 통화를 하는 것은 국무총리가 보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서실이 보좌하는 대통령의 직무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 제4장 제2절 행정부와 관련된 직무를 빼고 그것과 상관없는 직무를 가리킨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헌법에서 규정한 행정부와 관련된 직무는 누가 보좌하느냐? 국무총리가 보좌한다. 그것을 정부조직법 제3장 국무총리에서 다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은 헌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이 이러이러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이 한다라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 비서실은 결국은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기구이고 국무총리는 헌법상의 근거가 있는 기구입니다. 이 국무총리에 관한 정부조직법 제18조 이거는 헌법 제86조 제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제18조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이렇게 되어 있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장관, 차관 뭐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정부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은 거기에 나서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보좌하는 것은 국무총리구나. 이제 이게 기본입니다. 반드시 이걸 가지고 따라가면 나중에 혼란을 일으킬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입니다. 정부의 얼굴, 정부의 수반입니다. 정부조직법을 보면은 제11조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헌법에도 나오죠. 정부조직법 제11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그 장, 만약에 행정각 부면 부의 장관, 이런 장을 감독한다. 이것은 지난 리마연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또 아주 중요하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이와 관련된 직무는 국무총리가 보좌를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여기에 나설 아예 급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은 국무총리다. 그러니 정부의 그 많은 일을 국무총리가 보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정부의 모든 일, 특히 그 장을 관리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겠죠.
그것을 정부조직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9조에 보면 부총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총리 하면 여러분은 총리 다음으로 높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부총리는 장관이 되죠.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런데 이 사람들이 부총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할 때는 국무총리의 비서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정부조직법 제19조에서 부총리는 국무총리가 이거를 처리해라 하고 준 사무를 특별히 처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를 보면은 국무조정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조직입니다. 부총리, 국무조정실, 그 다음에 제21조 국무총리 비서실. 이 국무총리 비서실 하니까 대통령 비서실하고 비슷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했고 그러한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주된 곳이 국무조정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총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하고 정책을 조정하고 뭐 이러이러한 그러한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국무조정실이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제다 하고 욕을 먹은 그 조직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는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국무총리 밑에만 두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 이게 이제 대통령 비서실하고 이 같은 동급의 그 비서실입니다.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비서실을 둔다. 그냥 비서실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정부의 행정을, 정부의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은 보좌하지 못한다. 이걸 아주 잘 알아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와대라고 하는 대통령 비서실, 이거는 국무조정실이 아니라 국무총리 비서실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법률이 청와대에는 두지 못하게 한 국무조정실을 비서실을 가지고 이 기능을 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게 헌법에도 위반이 되고 법률에도 위반이 된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과 비서실 이게 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은 도대체 그 조직이 얼마나 커도 되는 것일까? 이걸 법률로 정해 놓았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이거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를 보좌하는 곳이니까 중요하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는 정무직으로 실장 1명, 정무직으로 차장 2명, 3명을 정무직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총리 비서실에는 정무직으로 실장 1명만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높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은 어떨까? 법률에
정무직으로 실장 한 명만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국무총리 비서실하고 똑같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에는 그 실장 1명, 차장 2명, 이렇게 정무직 3명을 둔다. 국무총리 비서실에는 실장 1명, 정무직 1명을 둔다. 이래서 여기서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사람들은 우선 정무직이 전체 4명이 나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정무직이 1명만 있습니다. 비서실장 1명만. 1대4의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비서실이라는 것은 잡다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무조정실하고 대통령 비서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해서는 안 되는 위법한 국무조정실 같은 거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이 국무조정실은 역시 그 법규가 있어야 하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이 얼마나 큰지 봐야 하겠죠. 정원이 전체가 289명입니다. 여기에 정무직이 3명이 있습니다. 실장 1명, 차장 2명. 법대로 하고 있죠. 법에서 3명만 돌아 이랬으니까. 그러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어떤가?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 비서실 직제라는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 비서실, 그러니까 국무총리 비서실처럼 말 그대로 그냥 커피 타고 전화 받는 비서실이라고 해도 되는 그 비서실의 정원이 현재 443명입니다. 진짜 정부의 행정을 보좌하는 국무조정실보다 훨씬 많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정무직이 무려 12명이 있습니다. 법률에 1명만 두라고 돼 있죠. 그러니 1100%를 권한 확장을 해버린 겁니다. 법에 위반해서. 지금 정무직 12명이 대통령 비서실장 1명, 정책실장 1명, 보좌관 또는 수석 비서관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서 바꾸게 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 1명을 남기고 나머지를 다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책실장, 그 다음에 보좌관 또는 수석 비서관 이들과 그 밑에 있는 조직을 몽땅 도려내서 없애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부 조직법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것이죠. 지금 이런 경우에 대통령령이 위법하다 하는 것은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도 하지도 않고 그러한 일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서로 권력자들끼리 서로 봐주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 사유를 충족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왔고 다행히도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비서실장 1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직을 통째로 없애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이 그 근거법인 헌법에 합치되는 정부조직법 거기에 따라서 축소가 되면은 정무직으로 비서실장 1명만 이렇게 두게 되고 결국 보좌관하고 수석 비서관은 전혀 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이름을 보좌관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한 이야기를 거짓이었다고 고백하는 게 됩니다. 보좌관이든 수석비서관이든 다 위법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헌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못 두는 겁니다. 한 명도. 그래서 이제 뭐가 남느냐.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보더라도 제9조에 보면 하부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할 만한 그 비서실의 밑에 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행정각부의 일도 전혀 손댈 수 없고 그냥 비서실장을 돕는 사람들. 이게 이제 하부조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서실장 밑에 지금 보면은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기획관, 비서관, 상황실장, 선임행정관, 행정관 이렇게 있는데, 법에 따라서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게 되면 비서실장 밑에도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가령 1000명이 있는 곳이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이 400몇십 명 가운데 지금 보면은 몇 명입니까? 443명. 그런데 뭐 한 400명 이상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줄여야 400명이 뭡니까? 비서실장 한 명만 지금 법에서 두고 있는데, 그래서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그 약속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을 두는데 대통령은 국무총리보다 더 높지 않느냐.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국무조정실 같은 거를 두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국무조정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국무총리가 하는 일을 돕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행정각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그 관리,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리가 이걸 하면 대통령은 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대통령에게 국무조정실 비슷한 걸 하나 두게 되면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 돼버리겠죠. 그렇게 됩니다. 더 높은 사람이 국무총리의 일을 하면 어떠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왜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처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수상에다가 국방장관을 겸했다. 국민이 그렇게 전폭적으로 밀어줬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것을 금지합니다. 그건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어떻게 국무총리의 직을 겸할까? 국무총리의 일을 대통령이 직접 하면 겸하는 겁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은 두게 돼 있지만 대통령의 비서실에 혹은 대통령에게 이런 행정각부를 직접 통화를 하는 국무조정실 같은 것을 두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 이 일을 겸해서 계속 해오고 있다. 폐습이다. 단지 폐습이 아니고 위헌위법한 일을 대통령이 권한 남용을 해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더 높은 대통령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그 세세한 공무원들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가? 직접 지휘할 수 없는가? 그것은 그렇게 되면 이게 군주제가 돼버립니다. 대통령에서 국무총리, 국무총리에서 장관 이렇게 내려오면서 모든 부분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법무부 장관에서 검찰총장,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게로 가지 못하게 이거를 추미애 장관이 관여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위법합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못하게 해놓은 것이다. 이게 군주제를 금지하는 헌법의 뜻이고 독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이러한 시스템으로 치밀하게 모든 분야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저 밑에까지 권력을 쓸 수 없게,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바로 이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제일 높은 겁니다. 모든 공무원은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또 국회의원, 대법원장, 공무원이라는 공무원은 전부 주인인 국민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권력은 오직 국민에게만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그 공무원들은 통상적으로 권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권력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법이 준 권한이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에게만 있는 것이죠.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이 되면 이 위헌위법한 청와대의 그 적폐라고 해야 하겠죠. 이것을 반드시 없애겠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뜨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대통령 비서실에 실장 한 명만 두고 그 실장 자신의 일을 도울 부하 직원 몇 명만 남겨라. 이 부하 직원은 대통령을 돕는 것이라기보다 실장을 돕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대통령이 워드 쳐라 하면 그런 거 하고 아마 주로 손님 접대를 하게 될 겁니다. 국빈이라든지 하는 이런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총괄하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지금은 워낙 조직이 방대해서 비서실장은 어쩌면은 그렇게 할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옆에 있으면서.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행정보좌는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조직을 둔 거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그 이하 정부에 있는 누가 됐든 그 행정보좌도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그냥 집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쪽으로 돌아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와 그 인수위, 청와대 태스크포스는 헌법, 법률, 그리고 이 대통령령, 직제, 이것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나서 확실하게 청와대를 다 쳐서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청와대를 대폭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줄인다고 하면서 늘렸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이야기에 따라서 그 윤석열의 의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봅시다. 그 용산 국방부 터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가겠다.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악수를 두는 거다. 특히 이번에 미국 대통령 방한이라든지 하는 것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역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이 앞길이 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둡니다. 아무튼 용산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그 구조도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공간의 의식을 지배받는 인물 아닙니까? 한번 봅시다. 자, 3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4층과 5층에 지금의 그 대통령 비서실이 있습니다. 6층, 7층, 8층, 9층, 10층. 여기에 민관합동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행정각부, 장관, 차관 이 사람들은 세종시에 있고 광화문 서울청사에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되겠죠. 하여튼 용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용산의 대통령 비서실, 이게 4층, 5층에 있는 이 비서실이 3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 대통령을 보좌한다. 원래 그런 것이기도 하죠.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 비서실장만 그 법에 있는 이 대통령 비서실이 6층부터 10층까지에 있는 민관합동위원회를 보좌한다.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이 행정각부, 세종시하고 광화문 이렇게 흩어져 있는 행정각부를 보좌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이제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된다면 장관이 용산을 찾아와서 3층으로 바로 가지 못하겠죠. 보좌를 받기 위해서 4층, 5층 대통령 비서실로 갈 겁니다. 민관합동위원회 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뭐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서 오겠죠. 대통령도 대통령 비서실의 보좌를 받을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비서실이 허브가 돼버립니다. 의외로 허브라는 것이 그 자체로 아무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단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같이 있어지는 이런 허브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왕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 비서실이 사실은 문직인 겁니다. 여기를 통과 못하면 대통령한테 못 가는 이런 문직이면 그 권한이 막강하죠. 횡포도 문지기가 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민관합동위원회라는 거는 윤석열 당선자 말처럼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보면은 대통령 머리 위에 대통령 비서실이 있고 그 머리 위에 민관합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려 5층이나 되는 얼마나 숫자가 많겠습니까? 원래 그 국방부 건물에 들어있던 사람들 숫자만큼 이 위원들이 들어가 앉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막강 브레인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생각할 것이 머리가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결국 가장 머리 위에 있는 민관합동위원회가
이게 대통령 단이다. 이 그룹이 몽땅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머리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통령 비서실이 이 셋을 대통령, 민관합동위원회, 행정각부를 보좌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대통령은 보좌할 겁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대통령의 브레인이니까 대통령의 머리통에 해당이 되니까 보좌하겠죠. 그런데 행정각부는 윤석열 당선자가 이거는 미국식으로 대통령의 비서다. 그랬으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행정각부는 보좌하는 게 아니고 관리할 겁니다. 관계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전에는 대통령 비서실에 지금 근 500명이 있었는데 이제 민관합동위원회가 따로 이 5층에 꽉 들어찰 만큼 그게 5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아무튼 이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러면서 윤석열 당선자는 청와대를 축소했다고 하는데 축소가 아니고 확장한 것이죠.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깬 것이 아니고 제왕을 무수히 늘려버린 이런 것이 됩니다. 거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각부가 행정각부의 장관, 차관이 대통령의 그 참모, 비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대통령 비서실의 관리를 받고 있고 그 대통령 위에는 민관합동위원회가 수백 명 이렇게 있고 결국 헌법상의 기관인 행정각부는 아예 분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더구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데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고 결국 이렇게 되면 헌법상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돼 있는데 행정부를 대통령 밑에 잡아넣고 대통령 혼자 정부를 차지하는 이런 것이 되고 행정각부는 결국 시다바리에 불과하다. 지금보다 더 시키는 대로 손발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행정각부를 비서로 쓰는 여기에서 대통령의 머리 위에 그 수백 천에 이를 수도 있는 민관합동위원회가 대통령 집무 빌딩 속에 사무실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러면 이거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야말로 반헌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